가장 먼저 오늘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해서 얘기를 듣기 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서해 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핫 이슈인 오이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할까 했는데 그 얘기는 없었고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나요? 글쎄, 지금 박근혜 정부 1년 6개월 넘었지요. 네. 지금까지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그렇게 네.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해에서의 총격전 또 육지의 총격전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쟁 와중에도 대화했다. 네. 이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 안정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겠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에서 남북 간의 대화의 의제를 올려놓겠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 정부는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천함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으면은 의제를 올릴 수 없다는 예. 그런 완고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고위급 접촉 합의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앞두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 던졌다. 이것은 북한이 상당 부분 신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 대통령의 대북 대화 메시지다. 저는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어쨌든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정성 있는 대화,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 부분 뭡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적인 해법. 이것은 뭡니까? 우리 대통령 책무가 관계되잖아요. 예. 그런 선상에서 이번 대통령 오늘 발언, 특히 해외 순방을 앞두고 또 그리고 남북 고위급 접촉 앞두고 이러한 메시지, 북한 상당 부분 좀 들을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하지만 얘기를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지난 9일날, 10월 9일날요,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먼저 나서서 김정은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 제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이야기가 너무 크게 볼 거는 저는 없다고 바라봅니다.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냥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남북 정상회담을 너무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네. 정상회담 쪽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삐라 살포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연천에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대화로 풀자. 약간 한 발을 또 빼신 듯한 느낌이 약간 들어서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큰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이사 조치. 네. 이 문제도 남북 간 당국이 만나 진정성 있게 풀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오이사 조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예. 여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조치죠.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한 4가지, 5개 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규 투자. 네. 예를 들어가지고 개성공단 여기 신규 투자 이것도 중단하고 또 새로운 투자 이것은 일체 없는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제주 해협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선박 통과 불허하는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대규모의 지원
이것은 중단한 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의사 조치는 결국은 우리 측에서 약간의 강수를 둔 것이죠. 예. 북한에다가 우리가 예.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예.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너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쉽게 풀릴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 부분은 대화, 이제 예.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 정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대북적인 지원, 분명히 이번에 또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꼬가 트이는 것은 맞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도 맞다.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신중하게 바라보고 접근을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유 교수님의 말씀에 또 공감하는데 또 다른 측면 보면 협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 있거든요. 네. 네.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그 어제를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지난 2월 달에 제1차 고위급 접촉할 때 의사 이런 부분은 전혀 어제에 안 올랐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부 한 8개월 이렇게 흐르면서 이 의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 관계 장관들 항상 얘기할 때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성결 좋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 조치 문제도 뭐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도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노력해보겠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그 정도로 바라보면 되겠죠. 지금 뭐 완전히 어떤 해제를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 이제 협상 전략 전술적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을 주도하기 위해서 네. 의사 조치가 이제 좀 우리가 뭡니까 그 별 효력이 없는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좀 쉬운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제를 완화 또는 해제를 함을해가지고 북한에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네. 또는 제주 해협의 북한 상선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 또 특히 북한이 이 천안 사건에 대해서 좀 전 입장 변화 또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해제하는 건 아니겠어.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